다음에 설명하는 IPS의 세대별 방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IPS의 세대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피켓 필터링, 응용, 그 다음에 스테이플, 서킷 게이트웨이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자, 기본 강의를 듣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IPS의 세대별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PS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썼고 첫 번째 세대가 어떤 거고 지금은 어떤 세대로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형태를 보면 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되어 있고 그 3세대, 2세대, 1세대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어떻게 어떤 거를 합쳤는지. 하이브리드하고 스테이플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의 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브리드 방식의 한 예. 자,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일단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플 인스펙션이 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패켓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3계층, 4계층이에요. 요거는 1세대는 즉 IP 주소와 포트 주소만을 차단을 했다는 거죠. 초기의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IP 주소와 포트 주소만을 차단을 했다고. 그게 1세대. 2세대는 어떤 거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7계층까지. 7계층의 응용 프로그램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할 세대가 1세대라고.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응용 프로그램으로 공격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3번과 4번 계층으로만 차단을 시켰는데 거기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응용 프로그램으로 또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7계층이야. 2세대야. 7계층, OS 7계층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하고 여기에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5번 계층이 있고 6번 계층이잖아. 이것만 해가지고는 또 막아내기 힘들더라. 그래서 5번, 6번, 심지어 7번까지까지 포함시킨 게 바로 서킷입니다. 이게 바로 3세대예요. 그러니까 3번, 4번 계층만 막기도 하고 7번 계층 막기도 하는 게 아니라 3, 4번 계층, 7번 계층 하다 보니까 부족한 5, 6계층을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형태의 패킷들을, 데이터들을,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게끔 발전이 된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방식이다? 이것이 무슨 세대다? 뭐를 막아내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1세대인 패켓 필터링을 보죠. 인터넷 IP 패켓과 I 프로토콜과 TCP 프로토콜의 침입을 차단한다. 이거죠. 3, 4계층을 막아낸다. 중요한 거고. 3, 4계층. 다음 1세대인 패켓 필터링 방식은 5번, 6번 계층을 막아낸다. 틀려. 3번 계층만 막아내도 틀려. 4번 계층만 막아내도 틀려. 3번과 4번 계층.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트층 혹은 TCP 계층과 IP 계층을 막아낸다. 패켓 필터링 방화벽은 패켓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 서비스 포트. 이게 바로 IP 주소가 3번 계층, 포트가 4번 계층이잖아요. 내부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IP 패켓의 헤더를 검사하는 것이죠. 3, 4번의 IP 헤더와 TCP 헤더를 다 파악하니까 IP 필터링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우수하며 사용자에게는 투명한 데이터, 실제로 느끼지 못하도록 중간에 라우터가 있는 걸 느끼지 못하도록 투명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크린 라우터죠. 이게 스크린 라우터. 그러니까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우터를 통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라는 것이.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중간에 고속도로를 돈 받잖아요. 거기서 돈을 내고 받는 거는 투명하지 않다. 투명한 속도를 가질 수 없다. 중간에 쓰니까. 그런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바로바로 지나가잖아요. 그냥 중간에 경유지, 돈 받는 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 그냥 삥꽁하고 돈 받잖아, 자동으로. 그런 게 투명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같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 왜? 스크린 라우터니까. 라우터만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금만 수정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스푸핑 공격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IP를 위장하면 전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 가짜인데도 공격자인데도 통과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잖아. 이런 공격에는 취약하다. 왜?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스크린 아우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네트워크 출입하는 트래픽에 대한 분석 불가능하여 로그 파일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7번 계층과 같은 바로 2세대가 등장이 된 겁니다. 다양한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복잡하여 불편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스크린 라우터 안에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루기에는 스크린 라우터 자체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해내갈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컴퓨터라고 하는 베이스한 호스트가 필요한 거죠. 자, 2세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 IP 스푸핑, IP를 위장해서 들어오는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방어 기술을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7계층 커버를 할 수 있는 바로 2세대가 등장이 됩니다. 인터넷 침입하는 공격 응용 보안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쪽이에요. 7계층입니다. 7계층. 다 7계층 전부. 1세대인 패켓 필터링을 방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침입 차단을 제공한다. 당연히 1세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해 오는 거죠. 3, 4계층을 막아낼 수 있는 걸 뺄 필요는 없잖아. 다 커버하고 스크린 아웃도 쓰고 거기다 응용 계층 더 정밀하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응용 서비스를 프록시 데몬이 있어 실시간으로 침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버용 프로그램과 자, 여기가 공격을 차단하려고 하는 방화벽이 있고 여기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컴퓨터가 있겠죠? 여기는 해당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지? 여기에 서버 프로그램이 있겠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겠지. 우리가 여러분이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서버에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은 서버 프로그램이죠. 통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컴퓨터 간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그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저로 송수신할 때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를 막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프록시 대본이 있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프록시 서버라는 것은 바로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별로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역할. 프록시 서버, 앞에서 배웠지만 캐시 역할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록시 데몬이다. 내부 주소를 숨길 수 있어야 보안성이 좋죠. NAT 기능을 이용하여 IP 주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과 동시에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자, NAT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인된 IP가 있어요. IP가 IPv4, IPv6가 있잖아요. 인터넷 주소 IP 이런 거 203.42.111.64 이런 IP가 우리가 IP4죠. 6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주소예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이 컴퓨터마다 내부적으로 쓰는 고유의 IP가 있어요. 이 IP 주소는 외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소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전화하고 전화번호 체계. 그건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집에 전화를 했어.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럼 거기까지 도착을 한다고. 근데 그 집안에서 쓰는 주소는 그 외부에서 쓰는 주소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비공의 IP라고 그러죠. 혹은 사설 I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만 쓰는 IP. 인터넷 외부에서 쓰는 주소. 그렇죠? 만약 우리 집이 굉장히 큰 집이다. 뭐 주소가 필요한 그런 대궐 같은 집이다. 그럼 외부에서 주소를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외부에서 편지가 오면. 그럼 들어와서 이 내부에서 운영되는 주소가 따로 있다면 그 주소를 또 찾아가서 줘야 되잖아. 만약에 1호방, 2호방, 3호방, 4호방 있다면 이게 주소죠. 내부 주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따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주소가 있습니다. 192.168. 뭐 0.1 이런 주소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외부 공인된 IP 주소와 달라요. 그럼 이 주소와 이 주소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우리는 NAT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전혀 안 인식할 수 없어. 이 주소와 이 주소와 서로 매핑을 시켜주면 외부에서는 절대 이 주소를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외부에서는 이게 하나의 컴퓨터로만 인식을 하지 이 내부의 하나하나 주소 인식을 못하게 되니까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NAT기는. 그러니까 내부 우리 회사, 우리 집에 컴퓨터가 만약 3, 40대가 있다. 그럼 내부 IP가 존재하는 거예요. 외부에 차단된 주소가. 그럼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면 외부에 공인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우리 컴퓨터, 우리 사무실에,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각각 연결시켜서 서로 매핑을 시켜야 되거든요.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쓰는 비공인된 IP 주소를 바로 인터넷 주소를 하니까 외부에서는 모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 강력하고 로우 파일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스크린 라우터를 이용하는 1세대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응용 게이트 방식이 등장이 된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별 프록시 데모의 실시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움으로 사용자의 투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응용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로 얘기하면 하이패스가 아니라 중간에 점검을 해, 점검을. 돈 내세요. 거실로 주고. 고속도로에 거기서는 그럴 것밖에 안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들어오는 자체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공격 패킷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따지겠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투명성을 제공하기 힘들죠. 하이패스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없다. 중간에 느릴 수밖에 없다. 응용 게이트웨어 방식은 6계층이다 아니고 3, 4계층이다 아니고 속도가 빠르다 아니고 그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킷 게이트웨이 방식이죠. 어떤 회로라는 뜻인데 어떤 순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빠져있는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연결시켜 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OSI 계층에 5계층, 6계층, 7계층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빠졌던 부분과 응용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특정한 계층이 아닌 거의 모든 프로토콜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 5번, 6번. 5번 같은 건 세션이고 6번은 프레젠트 계층, 표현 계층이죠. 세션 계층은 뭘 말하는 거죠? 너 서로 대화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 관리. 반의 중이다, 전의 중이다, 서로 대화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속일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차단할 수 있는 거고. 또 표현 계층이라는 것, 뭐 암호화, 구문 이런 것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결하자. 그래서 6번 계층, 5번 계층뿐만 아니라 7번까지도 지원해 주는 게 3, 4대도 더 추가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용자 컴퓨터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하고 방어구에 있는 프록시 서버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서킷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이 서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과 통신을 한다. 자, 중요한 특징인데 내부 네트워크를 숨길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즉 이쪽 프로그램과 이쪽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서 접속을 할 때 너 이거 설치해. 보통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뭘 설치하라고 자꾸 합니다. 왜? 여기서 철저한 보안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들어올 때는 인증을 안 해도 되니까 너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3, 4계층이나 7번 계층은 어떻게 됩니까? 라우터, IP 이런 거 다 체킹을 하는 거죠. 올 때마다. 그런데 이 서킷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방화를 할 수 있는 인증이 이미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번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투명한 형태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자, 하이브리드 방식. 이제 두 가지를 합쳤는데 1번과 1세대와 2세대를 합친 방식이에요. 1세대와 2세대를 합친 방식, 하이브리드. 처리 속도와 보안 구축을 신속하다. 그 다음에 관리가 복잡해지겠죠.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 수준이 강화될수록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자, 거기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방식의 첫 번째, 요 스테이플 풀 인스펙션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뭐냐?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바로 침입 차단 시스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패킷 필터링과 응용 게이트 1세대와 2세대를 합쳐놓은 방식이죠.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내부에 들어오는 패킷과 외부에 나가는 패킷들을 관리자의 세운 정책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서 차단시킬 수 있다. 패킷 단위가 세션 단위로 감시하므로 정상적인 세션 패킷을 더 이상 감시할 수 없어 고속, 투명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보안성이 우수하며 새로운 서비스 추가가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동적인 방식이다.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다양한 옵션. 껐다가 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실행 중에 계속 방화벽을 하는 상태에서 옵션을 주고 빼고 할 수 있다. 동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시켰다. 그래서 그렇지만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구축이 복잡하여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적인 것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를 합쳐놓은 거고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옵션, 동적인 처리 옵션을 줄 수가 있고 좀 더 철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그런 부분이 더 생각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플 인스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5계층, 6계층, 7계층을 담당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서킷이죠. 패킷 필터는 3, 4계층, 응용 계층은 7계층이지 않습니까? 스테이플은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혼합한 방식이니까 지금 이 문제 설명의 답은 서킷 게이트웨이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답은 4번.